교원 능력개발평가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나이스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연하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한 부여를 정확히 제대로 받으셨다면 교원 능력개발평가의 메뉴가 보이실 건데요. 학교에 따라서는 지금 화면과 같이 이곳에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본인이 맡고 계시는 업무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평가 실무자의 권한과 관리자의 권한 두 가지를 다 받았지만 실무자 선생님들께서는 실무자 권한만 받으셔야 됨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교원 능력개발평가 메뉴에 들어가서 첫 번째 있는 자료관리를 클릭해 주시면 공지사항 관리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공지사항 관리에 들어가시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등록한 각종 공지사항 및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자료들을 내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일 내려받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도 공지사항을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래에다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공지할 내용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달 대상이 학생인지 학부모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고 다만 학교에서 작성하는 공지사항의 경우에는 첨부 파일을 첨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AQ 조회입니다. 지금은 내용이 비어져 있지만 나중에 이곳을 통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기본사항 설정입니다. 하위 메뉴로는 학교 기본사항 관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학교 기본사항의 입력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교장명이 만약에 비어져 있다면 교장 선생님의 성함을 이곳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 방법을 설정해 주셔야지 되는데 온라인으로 할지 종이 설문지로 할지 병행으로 할지 등에 대한 것을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해진 방법대로 설정하신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관리입니다. 교원 기초자료 설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교원 학생 기초자료 가져오기입니다. 교원 학생 기초자료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전체로 가져오실지 교원별로 가져오실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제일 처음 작업을 하실 때에는 전체 가져오기를 선택하신 다음 다만 1학기의 자료를 가져올지 2학기의 자료를 가져올지를 선택해 주셔야지 됩니다. 1학기의 자료를 가져온다는 것은 1학기의 수업과 학생들의 매칭된 자료를 가져온다는 것이고 2학기를 선택해서 가져오시면 2학기에 개설된 교과와 선생님 그리고 학생의 자료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1학기의 자료로 만약에 가져오시게 된다면 2학기에 복직한 선생님의 자료는 자동으로 끌어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1학기의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교원별로 가져오기를 통하여 2학기에 있는 해당 선생님의 성함을 입력하고 해당 선생님의 자료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실제로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기로 자료를 가져오기를 하셨다면 전체 1학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교원 전체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뜨고 나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학교의 기초자료 및 학생 자료가 불러와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학기 자료로 가져왔는데 2학기에 복직한 선생님은 1학기 자료로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불러와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불러온 이후에 2학기로 설정을 하시고 교원별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해당 선생님의 성함을 입력하신 다음 조회하신 다음에 해당 선생님을 선택 후 선택교원 가져오기를 수행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완벽하게 선생님의 자료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2학기의 자료를 가져왔다고 치면 이렇게 가져오신 자료가 2학기의 자료를 가져오셨다고 치면 1학기에 근무를 하셨다가 휴직을 들어간 선생님의 자료는 불러와지지가 않았을 거기 때문에 2023년을 다시 1학기로 설정을 하시고 교원별을 선택하신 다음에 휴직을 들어간 해당 선생님의 성함을 입력 후 나온 목록 중에 선생님을 선택하여 선택교원 가져오기를 다시 수행을 해주셔야지 교원 기초자료 설정 가져오기가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신 다음에 추가로 교원 찾기 버튼을 통해서 등록되지 않은 교원을 찾아서 등록하는 기능도 있고요. 담당 과목 수정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선생님의 담당 과목이 잘못 입력되어져 있을 경우에
이것을 통하여서 담당 과목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수정입니다. 아까 반수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반수정 구분에 담임반, 담임반 생활지도, 그리고 지도학년반 학생, 지도학년반 학부모 총 4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담임반 및 담임반 생활지도의 경우는 담임교사의 설정과 관련이 있고요. 지도학년반 학생 그리고 지도학년반 학부모는 교과교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담임반과 담임반 생활지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담임교사가 자신이 담임인 반 아이들을 교과교사로서 지도하고 있을 때에는 담임이지만 담임반 아이들을 교과교사로서 지도하지 않고 있을 때는 담임반 생활지도에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선생님이 3학년 3반의 담임교사라면 자료가 학생들이 해당 반 아이들 모두가 처음 1번부터 끝번호 아이까지 모두 참여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선생님이 1번부터 4번까지의 아이들은 교과교사로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 해당 학생들을 선택을 하고 제외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나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교사로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참여자로 설정이 되었고 교과교사로서 담임선생님에게 교과 수업을 듣지 않는 아이들은 평가 미참여 학생으로 설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담임반 생활지도를 선택하신 다음에 해당 선생님을 다시 선택하신 후 이 경우에는 이 반이 체크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담임반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져 있지만 담임반 생활지도는 모두가 기본이 미참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이런 경우에만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반을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학생들이 미참여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담임반과는 반대로 미참여로 되어져 있던 담임교사에게 수업을 듣지 않는 4명의 학생들을 추가하여 참여 학생으로 설정하신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반을 확인을 해보면 담임반 생활지도에서는 담임교사에게 교과 수업을 듣지 않는 아이들은 참여자가 되어져 있고 교과 수업을 듣는 애들은 미참여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역으로 담임반을 선택을 하시면 담임반 구분을 선택하시면 교과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참여자, 교과 수업을 듣지 않는 아이들은 미참여자로 되어져 있음을, 교차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꼭 해주셔야지 됩니다. 이런 작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또한 아울러서 평가 대상 제외 같은 경우에는 평가관리위원회에서 평가 대상 제외자로 심의를 받은 분이 있는 경우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활용 제외도 결과 활용 제외자로 결정이 된 분이 있으시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결과 활용 제외로 체크가 된 경우에는 결과 활용 제외 사유도 선택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초반에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나이스상의 교육과정이나 인사자료, 학생자료 등이 전부 제대로 되어져 있다면 불러온 자료에서 선생님들이 수정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직위나 보직 구분, 전공 과목, 담당 과목 이런 것들이 모두 제대로 되어 있을 건데요. 다만 이상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임교사인데 불구하고 담임교사로 체크가 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수로 담임교사라든지 교사들에 대한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기초자료 출력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러한 형태로 내려받거나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원 개인번호 변경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개별 교원 중에 계약직 교원 중에서 계약이 변경되거나 신규 계약을 개설하거나 등의 이유로 교원의 개인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만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급 무선 표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무선 표집은 반수정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지도학년반 학생을 선택하시면 학급 무선 표집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알림이 나옵니다. 학급 무선 표집은 교원당 한 번만 실행할 수가 있다고 되어져 있고요. 지도학년반의 반수는 학급 무선 표집의 학급수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평가관리위원회에서 학급 무선 표집을 하기로 결정이 된 교원에 대해서 해당 경로를 통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교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표집 학급수를 선택을 해주시고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무슨 표집이 시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무선 표집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임의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경로를 통하여서 무선 표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학생 학부모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제외 학생이나 설문 제외 학부모로 선정이 된 학생 학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메뉴에서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면 설문에 참여하실 수 없게 설정이 됩니다. 학생 오프라인 설정과 학부모 오프라인 설정이라는 것은 온라인 참여가 아닌 오프라인으로 설문에 참여하는 경우에 체크를 하시게 되며 이곳에 체크를 하게 되면 온라인 평가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체크를 하실 때에는 보이시는 화면에서 직접 체크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 보시는 양식 내려받기 및 자료 올리기를 통하여 일괄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적 정보 현행화라는 것은 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학적 정보가 변동된 경우, 전입이나 전출 등으로 변동된 경우가 있을 때, 추가되는 경우가 있을 때 클릭 버튼을 눌러주셔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전입 학생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평가 대상으로 추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설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 참여번호 관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참여번호 관리로 넘어가시면 먼저 참여번호 조회 버튼을 눌러주신 이후 참여번호 발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여번호 발급이 완료가 되고 나면 참여번호 발급 여부가 발급으로 변경이 되고요. 출력을 하실 때에는 학생별로 출력을 하실 수도 있고 학부모별로 출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정보만 나오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학부모 정보만 나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참여번호가 전부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이곳에서 제공이 되는 QR코드는 개별 접속 코드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접속 코드를 통하여서 접속을 하시면 참여번호의 입력이 생략되고 바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참여번호를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이곳에 있는 메뉴를 통하여 재발급 버튼을 눌러주시면 재발급이 완료되므로 새로 출력을 하셔서 배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별 교육활동 소개자료 조회입니다. 해당 메뉴에 들어가시면 학교의 평가 대상자인 교원들이 교육활동 소개자료를 등록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교육활동 소개자료가 등록되어져 있지 않다면 미제출 사유를 선택하시고 기타로 선택하셨을 때에는 기타 사유까지도 입력하신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교원 일괄 등록이라는 버튼은 교육활동 소개자료를 미제출한 교원이 동일한 사유로 여러 명의 경우에 일괄로 등록을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지 관리입니다. 평가지 관리의 제일 상단에 있는 메뉴는 평가 영역, 요소, 지표 관리입니다. 이곳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교육청 영역, 요소, 지표 불러오기입니다. 이 작업을 꼭 한번 수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저는 지금 연습을 먼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보여져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불러오기를 꼭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또한 교육청 변경사항이 5로 체크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번 불러오셨어도 한 번 더 지표 불러오기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글자로 지금 이렇게 영역, 요소, 지표 등이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등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위 학교에서 영역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며 요소의 추가, 지표의 추가도 가능합니다. 추가를 하신 다음에 해당 내용을 클릭을 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 추가한 영역이나 요소나 지표는 검정색 글자로 표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척도 및 환산평어 조회는 단순 조회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었구나 하고 알고만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별 교원 특색 교육활동 문항 설정 메뉴입니다. 이곳에서는 개별 교원이 특색 교육활동의 문항을 설정하기로, 추가하기로 한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학교에는 그런 교원이 없다면 사용하지 않는 메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개별 교원이 자신의 어떤 교육활동을 평가받기 위해서 문항을 탑재하는 것인데 그냥 개별 교원이 탑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항을 정제하여서 관리자나 실무자가 해당 메뉴에서 일괄로 등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선생님이 개별 교원의 특색 교육활동 문항을 설정하기로 하셨다면 해당 선생님을 선택하신 다음에 만약에 체크리스트 문항인 경우에는 두 문항 이내로 이곳이나 이곳 두 군데에다가 넣으실 수가 있고요. 서술식 문항인 경우에도 두 문항 이하로 이곳에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문항 등록 구분의 경우에는
각각 한 명 한 명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는 개별 교원의 특색 교육활동 문항이 굉장히 사용하는 선생님이 많다. 그래서 하나하나 입력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업로드하고 싶다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만약에 체크리스트라고 한다면 체크리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문항 등록 양식 내려받기를 하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엑셀 파일에다가 해당 선생님들의 문항을 전부 다 입력을 하시고 문항 등록 자료 올리기를 통하여 일괄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문항이 서술식 문항이라면 문항 구분 등록을 서술식을 선택을 해주시고 내려받고 일괄로 올리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지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지 설정에는 학생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교장 교감 이 세 가지 탭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접속을 하시면 교육청 평가지 불러오기를 수행하셔야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말 그대로 학생 만족도 조사와 관련하여 해당 학교에서 사용하는 평가지를 불러오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는 수석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러오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가 있다. 그러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교과교사에 대한 평가지 불러오셔야 되겠고요. 담임교사 평가지 불러오셔야겠죠. 그리고 생활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담임이자 생활지도용으로 쓰이는 평가지. 어쨌든 학교에서 사용하는 평가지를 모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실제로 사용할 평가지만 선택을 하시고 평가지 반영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선택을 했던 이 네 가지만 불러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 만족도만 하셔서는 안 되고요. 학부모 만족도에 들어가셔서도 동일하게 작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평가지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평가지 반영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교장 교감 평가지는 아직 교육청에서 등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나중에 등록이 되어져 있을 거고요. 그러면 교육청 평가지 불러오기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평가지로 돌아왔습니다. 학생 만족도에 사용되는 평가지를 모두 불러왔다면 그 다음으로 하실 일은 평가지를 클릭하는 겁니다. 평가지를 클릭하시면 평가지의 세부 설정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평가지 기본 설정입니다. 해당 메뉴에서 평가지 명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 맞게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종류, 평가지 구분, 평가 척도 등은 수정하실 수가 없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권 보호를 위한 안내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구분의 경우에는 담임 평가지에서 선택하는 기능인데요. 기본값은 학습 지도입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담임 교사로서 그리고 교과 교사로서 담임반 아이들을 교과 교사로서도 가르치고 있는 경우에는 학습 지도 그대로 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교사 담임 평가지의 경우는 참여 구분은 학습 지도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수정 내지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시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옆에 있는 평가지 문항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이곳에서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문항들을 보시면서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평가 문항으로 구성을 고쳐주시면 됩니다. 문항풀 불러오기를 통하여서 교육청에서 등록해둔 문항을 활용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단위학교에서 새로운 문항을 아예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항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내용을 입력하시는 건데요. 체크리스트 문항을 추가하실 때에는 영역과 요소와 지표를 모두 다 입력하시고 평가 문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서술형 문항을 추가하는 것이라면 서술형 문항은 영역 요소 지표 입력 없이 아래에 있는 평가 문항만 입력을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항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로 내리기 또는 위로 올리기 등을 통해서 학교에서 원하시는 대로 평가 문항을 구성하시면 되겠고 문항의 구성이 끝났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평가 대상자 지정으로 가야 됩니다. 평가 대상자 지정은 말 그대로 해당 평가지로 평가를 받을 선생님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평가지는 담임 평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있는 담임 교사들은 모두 다 평가 대상자로 지정이 돼야지 됩니다. 우리 학교는 담임 교사가 예를 들어서 18명이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되는 사람이 18명이 모두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오는데요. 다시 확인을 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평가지를 누르신 다음에 문항 설정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대상자 지정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등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대상 제외 교원을 통해서 평가 대상으로 제외된 교원도 확인할 수 있으니 혹시 빠진 사람이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하실 때는 목록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것은 학생 만족도의 단임 평가지 하나를 예시로 보여드렸고,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것이 우리 학교에서는 요 4가지 평가지를 다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보여드린 절차를 이 순서대로 전부 다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생 만족도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만족도에서도 여기에 있는 평가지를 모두 다 방금 보여드린 평가지 기본 설정, 평가지 문항 설정, 평가 대상자 지정을 전부 다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평가 기간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평가 기간 설정으로 넘어가신 다음에는 학생 만족도 조사의 평가 시작일을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학생 만족도 조사를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를 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당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이어서 원자료 열람 기간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학교에서 정한 원자료 열람 기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자료 열람 기간을 지정하시고 역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기간 설정이 끝나면 평가지 검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평가지 검증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검증 상태가 아직은 검증 미완료로 나올 것입니다. 해당하는 평가지를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평가지 설정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대상자나 참여자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이상이 없다면 평가지 검증 탭을 누르셔서 나오는 화면을 통해 문항에 대한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문항도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검증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검증 미완료였던 것이 검증 완료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을 모든 평가지별로, 그리고 모든 학생 만족도 조사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있는 모든 평가지에 대해서 교관 평가지까지 포함하여 모두 검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을 완료하시고 나면 평가지 검증 탭에 다시 들어가시면 아까 있던 부분에 평가 중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검증을 완료하고 실제로 평가가 실시가 된 이후에 평가 대상자나 평가 참여자의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 사용이 되는 메뉴입니다. 만약 평가 대상자나 평가 참여자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신다면 해당하는 메뉴에 들어오셔서 평가 중지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평가 중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면 평가지 검증 쪽으로 가면 이번에는 변경사항 적용, 평가 재시작, 검증 취소라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평가를 중지시킨다는 것은 평가 대상자나 참여자를 수정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중지를 한 이후에 앞서서 있었던 교원 기초자료 설정이나 학생 학부모 관리에서 대상자와 참여자, 그리고 평가지 설정에서 했던 대상자 참여자에 대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이 마치고 나면 평가를 재시작하시기 전에 꼭 변경사항 적용을 먼저 눌러주셔야지 됩니다. 변경사항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난 이후에 평가 재시작을 눌러주시면 평가가 다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증 취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진행된 평가를 전부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평가 중에 오류가 생겨서 지금 들어온 것인데 검증 취소를 누르면 기존의 평가에 참여했던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까지 모두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검증 취소를 누르게 되는 상황이 만약에 생긴다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가 재시작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누르면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평가지 검증 쪽으로 가면 다시 평가가 시행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지 설정 상태 점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는 각종 탭을 통하여 평가지의 설정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가 있는데요. 학생, 학부모별 탭을 선택을 하시면 학생을 누르면 해당 학생이 평가하는 교원이 누구인지, 이 학생이 참여하는 평가지 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들이 나중에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학부모를 눌러도 그 기준으로 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설정 교원으로 가시면 평가 대상자 미설정 교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제가 완벽하게 세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교장 교감 선생님이 설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지 설정 보고서로 들어가시면 보고서 양식을 대상자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평가지별로 볼 것이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지별로 고르시면 단임 평가지에 대한 대상자가 어떻게 되며 참여안이 어떻게 되며 학생 수가 어떻게 되며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대상자를 선택해서 보시면 어떠한 선생님이 어떠한 평가지로 평가를 받고 총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진행 상황입니다. 평가 진행 상황의 하위 메뉴 평가지별 진행 상황 조회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평가지의 참여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평가 진행 사항 관리로 들어가시면 이곳을 통하여 평가 완료 여부를 선택하셔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결과 활용 제외자도 확인할 수가 있고 학생 참여 여부 확인, 학부모 참여 여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별로 참여율을 10% 단위로 확인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서는 평가 종류별 참여율도 역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이스에 있는 교원 능력개발평가의 설정을 마치시면 평가 실무자분들이 설정을 하는 나이스 온라인 설정은 모두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 능력개발평가 온라인 시스템에서 실무자 선생님들께서 설정하셔야 될 나이스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